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착시입니다, 착시. 달러가 비싸져서 미국 주식을 못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착시 효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저도 경험해봤지만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좌절하셨거나 실패하셨던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가장 큰 실패는 역시 투자자라면 스스로와의 약속을 어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정한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투자했을 때. 저도 그때 뭐 엄청난,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옛날 영상에도 올려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종목명은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그때 이제 한국 주식인데 한 종목에 이제 원칙을 어기고 투자한 거죠. 내 나름대로의 이런 규칙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어기고 그냥 어떻게 보면 비투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정말로 크게 많이 손실을 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그 경험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됐던 게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투자 원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워낙 큰 이 타격을 받아서 제가 한 이틀간은 거의 이제 좀비처럼 살다가 근데 한 3일째 될 때 정신을 차렸어요. 내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겠다. 근데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이 진짜 심장까지 파고드는 이 아픔을 다 두 번 다시는 겪지 않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그 이후로는 투자 원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게 됐어요. 그 경험 때문에 오히려. 그게 혹시 얼마나 지난 일인가요? 꽤 오래됐죠. 한 7년, 8년? 네, 상당히. 대단하시네. 전 매 순간 이 유혹을 받는데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트레이더로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수익이 잘 났어요. 그래서 상위권 3위까지도 했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어기고 과도하게 들어갔다 이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큰 돈을 잃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처럼 경험하지 않고 깨닫는 사람이 진짜 인류 투자자인데 그런 분들을 찾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렇죠. 뭐 워런 버핏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분은 뭐 세계 1위, 2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세계 1위, 2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오히려 특히 젊으신 분일수록 이른 단계에서 이런 실패의 경험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고수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한 100만 원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거기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또 저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게 100만 원을 잃어본 거랑 1억을 잃어본 거는 어차피 의미가 달라요. 100만 원 잃었을 때는 나는 배웠어. 이제 다음엔 잘할 수 있어. 하다가도 욕심이 생기면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1억을 잃어보면은 특히 젊으실 때 1억이면 뭐 거의 뭐 전 재산이잖아요. 그렇게 잃어보면은 이거는 완전 충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연습할 때 너무 소액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100만 원으로 주식을 할 때랑 1억으로 주식을 할 때랑 10억으로 주식을 할 때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주식은 실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종잣돈도 모으지 말라 그래요. 젊을 때부터 그냥 바로 특히 젊으신 분은 그 전 재산이 어차피 만회할 수 있는 자기의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을 때부터 그냥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요. 많이 드려요. 이렇게 실패를 해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때려치고 욕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배우고 뼈가 살로 삼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이렇게 성장해서 성공한 투자자가 되더라고요.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환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투자 채널 말고도 사실 인터뷰 채널을 하나 하고 있어요. 오늘 누구 만나자는 채널인데 거기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을 거의 50분 정도 뵀거든요. 대부분 다 뭐 월소득 몇천, 뭐 순자산 몇십억에서 몇백억이신 분들인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정확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실행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보다 일단 실행해보고 그 다음 개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긍정적이라는 거. 부정적이신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능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는 능력, 긍정적으로 자기를 이끄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성공하신 분들은 항상 겸손하고 뭔가 배우려는 이런 자세가 뭐 이거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해보죠, 이런 모습이 저도 없고 평범한 직장인에서 뭔가 이 나만의 소득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뭔가를 배우기가 무섭죠. 배운다는 건 그 과정에 반드시 실패가 내포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려는 자세 자체가 이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그런 자세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되네요. 뭐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결국에는 그게 한 꼭지점에 모여서 시너지를 그렇죠. 내는 이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채널도 유튜브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그 채널을 하면서 말하는 것도 많이 해보고 그쵸. 그게 결국 세 개가 모여서 나온 게 지금 멘탈이 전부다라는 채널이거든요. 저는 옛날에 책 읽는 남자 뭐 이런 것도 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네, 뭐 뭘 연기도 하든지 해보고. 다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뭐든지 시도해보고 실행력 있는 게 네. 진짜 성공의 비결이 맞습니다.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요즘 증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네. 없는데 환율이 거의 1,400원에 도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뭐 환율이 1,400원 곧 뚫을 네. 약간 기세죠. 달러가 초강세이기 때문에 네. 발생하는 일인데 이거는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착시입니다, 착시. 그러니까 달러가 비싸져서 미국 주식을 못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 네. 내게 말씀드리는 건데 착시 효과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되잖아요. 네.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달러 올라서 비트코인 못 사겠어요라는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달러를 환전한 가격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기본적으로 달러 표시 자산이죠. 달러 가격으로 움직입니다. 네네. 근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그게 이미 환전된 가격으로 표시되니까 아무도 그 질문을 안 해요. 착시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왜 미국 주식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달러로 네, 사야 달러로 되니까. 보니까. 심지어 그 과정을 내가 직접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착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가는 내렸는데 오히려 하나로 표시된 수익률은 올랐어요. 그렇죠.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한화가 있고 달러가 있고 주식이 있다고 했을 때 달러의 가치가 10% 올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는 주식의 가격은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네. 그만큼 가격이 떨어집니다. 달러가 상대적으로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화랑 달러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럼 한화랑 주식은 가치가 거의 그대로예요. 달러만 오른 거예요, 가치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화랑 달러를 비교하면은 달러 가치가 올랐으니까 이 달러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동원되는 한화의 숫자가 많아지는. 얘가 네, 가치가 네.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죠.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는 내렸지만은 얘를 거쳐서 얘로 환전을 할 때 환율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아져요. 그럼 이 중간에 들어가는 달러라고 한 거는 그냥 내가 하나로 이 주식을 사기 위해 중간에 잠깐 거쳐가는 도구의 역할일 뿐이에요. 그냥 촉매체의 역할일 뿐입니다. 잠시 잠깐. 물론 현실에서는 하나랑 주식의 가치는 그대로고 달러 가치만 10% 올랐다고 해서 주가가 정확히 10% 하락하진 않아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정비례는 안 해요. 현실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은 생겨요. 이 변동을 노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환 트레이딩이죠. 근데 이거를 가능하신 분은 애시당초 이 영상을 안 보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거는 무시하셔도 좋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통화, 한화랑 내가 최종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자산, 주식의 가치만 보시면 돼요. 이 중간에 들어가는 달러라고 하는 거는 그냥 환전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실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카톡방을 한 4개 정도 운영하는데 네네네. 거기서 환율 올랐는데 매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서 네. 엊그저께 안 그래도 이 얘기를 올리셨잖아요. 네네. 그걸 보내줘서 이거 철이 형님이 얘기해줬으니까 이거 그냥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환율 보지 말고 우리는 자산과 마인드로 자산을 그쵸. 모아간다라는 관점에서 그럼 저는 돈 사거든요. 아. 생기면 그냥 사는 다 차. 사구나. 안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소비하게 되니까 네. 그 억지로 네. 저는 돈을 넣는 타입이라서 또 굉장히 좋은 얘기를 네. 그렇게 해주셨고 그 하락장이 거의 1년 가까이 그렇죠.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는 어떻게 대처하고 네. 계신지가 좀 네.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이슈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랑 금리예요. 결과적으로. 네네네. 뭐 두 개도 서로 연동이 된 거죠.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얘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랑 금리가 결국 지금 시장의 이슈고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란 거죠. 네네네. 그 당분간도 더 진행형일 거고 네. 물가도 아직 잡히려면 좀 남았고 그로 인해 금리 인상도 아직도 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네네.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시장이 다시 좋아지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게 언제 좋아질지는 몰라요. 내년에 좋아질지 네네. 내후년에 좋아질지 몰라요. 연준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택 떴어요. 연준이 2020년에 팬데믹 때 금리 내리면서 했던 말이 2022년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지금 2022년에 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역대급 금리 인상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연준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당사자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현상이 언제 끝날지,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나고 금리 인하는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차피. 제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라도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측 불가능한 50%에 걸려고 하지 말아라. 예, 이거라 금리 인상 인하라고 해봐야 결국 수년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어차피 2023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던 2024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흔히 거시경제라고 하는데 그 거시경제라는 것도 이 수년의 사이클에서 볼 때 거시경제인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큰 시야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이 거시경제라는 것조차 미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넓은 시야로 보시고 100%의 베팅을 하셔라. 그렇게 하면은 지금의 이런 시장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돈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되실 거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뭘 해라? 열심히 원화를 버시고 네. 돈을 버시는데 집중을 하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이제 코인으로 10억, 20억 벌어서 뭐 은퇴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네. 과연 그 변동성으로 10억을 번 사람이 네. 죽을 때까지 플러스일까? 이건 의문점이거든요. 네, 저는 실제로 이미 그렇게 은퇴를 했다 다시 돌아가신 분도 알고 있고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 본인이 그 불을 담아둘 그릇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릇이 이만한데 물이 순식간에 이만큼 쏟아 들어온 거죠.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들어오니까 나 퇴사해도 되겠다 라고 했는데 본인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 못하고 그 남는 내 그릇보다 더 큰 물은 전부 다 넘쳐 흐르고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나니까 이거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렇게 벌게 되는 돈은 의미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그릇을 키워나간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앞에 실패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실패를 하면 할수록 이 그릇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게 그릇이 작으신 분이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뿐이고, 나의 그릇은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 채워나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어제 카톡방에 그릇을 키우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너무 통하시는 게 네, 많으시네요. 저도 지금 뭐 마이너스 30% 40%인데 부끄럽지 않게 그냥 계좌 공개를 해버리는 게 네. 지금 그냥 투자일기를 쓴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유튜브에. 네. 그래서 그릇을 넓히는 작업을 하면 언젠가는 채워질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죽을 때까지 투자한다. 나만의 마라톤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명언이십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렇게 뵙기 전에 저랑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자리를 만들도록 불러주셔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